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9시 7분. 저번에 HTTP 어디까지 답해야 될까 영상을 만들고 조금 더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주 나온 내용보다는 어디까지 준비해 갈지 애매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바랑 JVM도 그 중에 좀 속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바, JVM. 저는 면접 10번 보면서 막 10번 정도 봤다 치면은 JVM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JVM의 구조를 물어보거나 자바 컴파일 과정을 물어보는 것까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메모리 구조도 좀 그렇게 깊게까지 물어본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버전의 GC가 뭐냐 이런 거, 뭐 튜닝 해봤냐 이런 것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 버전별 특징을 좀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8, 11, 17 몇 버전 썼냐, 적어도 몇 버전 썼는지랑 그리고 그 버전에 맞는 걸 알고 있냐, 이에 맞춰서 이제 스프링 2점대랑 3점대 차이가 뭐냐, 뭐가 추가됐냐, 이런 것도 조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이제 JDK, JRE, JVM 이런 것도 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일단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게 제가 이제 구글에서 폰 JVM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JVM은 이제 결국엔 유저 모드에 있는 가상의 V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래스 로더가 존재를 하고, 이 클래스 로더는 뭐냐면 이제 자바 파일을 처음에 그 .class라는 파일로 변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제 결국에는 JVM에 로드를 하고 거기서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래스 로더고, 클래스 로더 점 클래스 파일들을 정보를 로드하고 링킹하고 초기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클래스 파일들이 이제 아마 16진수로 되어 있나?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클래스 로더가 그걸 이제 메모리를 로드한 다음에 아마 이제 그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에 동적으로 로딩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로딩이 되어서 사용되는 시점에 클래스 정보들이 로딩이 되고, 이제 그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각 클래스들이 서로 의존 관계가 있는 클래스들이 서로 링킹되어 있는 그 링킹 과정을 통해서 그런 클래스들도 함께 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클래스 로더에 일단은 그 로드하고 링킹하고 초기화한다, 여기까지만 그래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JVM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인데, 이제 결국에는 JVM이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면은 이제 JVM 런타임 에리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메서드, 힙, 뭐 스택,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 해당 바이트 코드를 이제 진짜 그 컴파일 기계어로 번역을 하면서 익스큐션 엔진에서 실행을 하죠. 여기서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를 좀 알아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서드 에리어, 힙, 그리고 스택,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서드 에리어. 뭐가 있을까요? 메서드 에리어는 이제 명령어들, 뭐 데이터들, 변수 데이터들, 뭐 이런 정보들, 함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힙은 이제 객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동적으로 new 했을 때 생성되는 그런 객체들을 저장하는 영역이고, 스택은 메서드 프레임 같은 거를 넣고 이제 오퍼랜드 스택도 있고, 뭐 거기서 스택 구조로 진짜 그 스택 자료 구조 기반으로 뭐 1, 2 더하기 뭐 이런 연산들이 들어가 있고, 이 1 더하기 2를 수행을 하면은 이 두 개를 팝아웃하고 팝업하고 다시 3을 넣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거라고 자료 구조 기능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그 명령어 집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에 1, 2, 3, 4, 5, 6, 7의 명령어가 있다 하면은 뭐 1, 2, 3번까지는 쭉 하다가 3번에선 7번으로 가라는 뭐 조건 분기만 있을 때 이런 거에 명령어들을 저장해 두고 있는 그런 레지스터라 볼 수 있고, 또 따로 이제 네이티브로 이거 JNI라고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였나? 뭐 어쨌든 그러한 네이티브로 작성된 C++이나 그런 코드로 작성된 그런 스택은 따로 네이티브 스택 메소드 에리어를 두더라고요. 에리어래 스택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힙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또 GC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통 C++에서는요 new를 한 다음에 뭐 딜리트를 해주거나 mrlog을 한다거나 log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뭐 프리를 해서 메모리를 해체를 해주잖아요. 그러게 되는데 이제 자바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GC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객체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GC도 이제 0 제네레이션 0 영역하고 뭐 테뉴어드였나요? 테뉴어드? 스펠링이 모르겠네. 테뉴어드? 그 다음에 메타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펌이라는 영역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마 자바 8부터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메타스페이스로 대처가 되었던 것 같은데 퍼머넌트였나? 퍼머넌트는 아마 이제 정적으로 공간을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객체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메타스페이스는 좀 동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테뉴언트는 이제 올드 제네레이션 이제 0에서는 에덴, 서바이벌 0, 1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있고 테뉴어드에서는 서바이벌이 A인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테뉴어드는 이제 여기서 0 제네레이션하고 올드 제네레이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 GC랑 올드 GC 뭐 이런 거 돌고 GC도 기본적으로 시리얼 GC가 있고 병렬 GC가 있고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냐? 병렬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요. 좀 헷갈려요. 네. parallel, 오케이. 죄송합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패러럴 GC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컨커런트 GC 이 정도 있나요? 컨커런트 GC랑 여기서 더 추가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CMS, 뭐 G1 GC, Z GC 이렇게 있나요? 솔직히 이거를 전부 다 가져가기엔 좀 그럴 것 같고 이게 약간 기본적인 GC고 GC가 발생하면은 해양스레가 스탑하는 전부 스탑 더 월드라는 게 발생하고 이게 이제 다운 타입의 주원인이 되죠. 이런 게 이제 다운 타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기본적인 GC는 이제 스레드를 병렬로 돌리는 거니까 당연히 좀 더 다운 타임이 낮아지겠죠. 그렇겠죠. 물론 그만큼 멀티스레드 환경이다 보니까 좀 동기화 여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컨커런트 GC는 뭐냐면은 이제 그 GC를 하는 작업이랑 그냥 유저 레벨이라 해야 되나? 여기서 막 사용되는 그런 약간 다른 처리를 하잖아요. 다른 처리 이거를 약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스레드가 뭐 만약에 이 GC를 하다가 이 작업을 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하고 다시 GC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G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S 지원 ZGC까지도 일단 이게 CMS에서 8이고 아마 11, 17이었나요? 아마 이제 11인가 그때부터 들어와서 CMS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CMS랑 지원 GC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전이라는 개념이 또 새로 등장하죠. 원래는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힙 영역에서 벗어나서 32MB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의 리전으로 나눠서 해당 그 리전 내에서 GC가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아마 Z 페이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1이었나 17이었나? 그래서 이러한 GC에 대한 간단한 것 정도랑 그런 건 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크 스윕이랑 마크 컴팩트 뭐 이런 마크 스윕 컴팩션 같은 거를 조금 이런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스윕이 뭔지 마크가 뭔지 컴팩트가 뭔지 이런 것까지만 알아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막 블랙, 그레이, 화이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도달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솔직히 물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GC도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가면 괜찮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JDK, JRE, JVM. 말 그대로 JVM은 저희의 그 가상 머신이죠. 자바의 가상 머신으로 플랫폼 다중화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라이트 원스, 런 에브리웨어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JVM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JRE는 이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로 로 자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런타임에 필요한 코드들, 유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넷.io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런타임에 필요한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JDK는 뭐 유틸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근본이 되는 그런 자바의 기본 기능들 혹은 라이브러리를 할 수 있나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자바에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거를 묶은 라이브러리가 JDK라고 볼 수 있습니다. JI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자바 컴파일 과정을 설명해주세요는 꼭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자바로 작성된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클래스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로더가 해당 파일을 로드해서 JVM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에 삭제가 돼서 이제 익스큐션 엔진에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알아가 보면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버전별도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이게 진짜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좀 머리가 띵하긴 했어요. 이게 진짜 저도 모르고 갔을 때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럴 작업할에는 뭐 이런 게 추가되지 않나요? 람다가 이때 추가됐나? 람다 뭐 함수형 인터페이스 또 뭐가 추가됐지? 스트림 람다 함수형 인터페이스, 뭐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뭐 다양한 유틸이 추가된 건 기본이고요.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이제 여기서는 이때 오라클 JDK로 통합이 됐나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라클 JDK 라이센스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 11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그 지원 GC, 지원 GC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유틸, 뭐 프리디케이트 오브 어쩌고저쩌나, 뭐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네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에는 뭐 이제 레코드, 정확히는 뭐 이게 14에서 추가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묶여서 그 자주 사용하는 버전이 또 따로 이게 묶여서 나오니까, 레코드도 레코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있는 ZGC가 올라오기도 했고, 아마 웬 관련해서도 웬이래 그 스위치 관련해서도 간결하게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이런 건 다 제대로 안 알아봐서 적어도 이 정도만 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어떤 GC를 쓰는지만 일단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특징 하나 하고, 그리고 자바 8에는 그러니까 자바 8에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자바 8만큼은 조금 잘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준비해 가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뭐 인스트럭션 셋, 명령어 집합 같은 거라든가 셋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그게 그랄VM이라고 네이티브 컴파일러 뭐 이미지 이거는 솔직히 나오면 이거는 요즘에도 좀 자바 코드를 바이트 코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네이티브로 컴파일 해버리는 그런 기술인데, 지금 저희 표준 핫스팟이잖아요. 이거 말고 그랄VM이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글쎄요, 이거는 안 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도 있겠네요. 한 줄씩 하는 거랑 미리 코드를 캐싱해서 최적화시키는 거랑, 여기서도 직컴파일도 C1이랑 C2가 존재를 하고요. C1은 이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빠른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최적화랑, C2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최적화가 돼서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좀 중요한, 그래서 이것도 약간 레벨로 구분을 하죠. 레벨을 구분해서 1부터 5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4인가 5부터 C2를 쓰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랄 VM에서는 이건 C++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유지 보수의 문제 때문에 그랄 VM에서는 다시 자바로 개발하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심하면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는 면접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JVM 웜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JVM 웜업 같은 거 하면은 클래스 로더의 레이지 로딩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G컴파일러의 레벨 부분을 뭐 관련해서 JVM의 초기 서버가 다시 띄워졌을 때 초기에 API 응답 속도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리 API를 쏘거나 몇몇 함수들을 빠르게 몇 번 시작할 때 호출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키게 만들어 놓고 초반 스타트하는 업타임에 그런 거 속도를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아가 보면은 가산 포인트가 될 점들 아닐까. 가산 포인트 이 정도까지 알아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타입 이레이저 방식에 이건 좀 논란이 많은 타입 이레이저 방식이나 프로젝트 바랄라 이런 것까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엠버라는 것도 있고요. 좀 많아요. 너무 많이 하나? 이거는 솔직히 안 힘듭니다. 타입 이레이저 방식이 이게 논란이 좀 많은 거라 궁여지책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아가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